네, 이거는 뭐 클램프라 그래야 되나? 그 조임새죠, 조임새. 네. 요거 이쪽으로 육각으로 돌리면 조이게 조여들게 돼 있죠, 여기가. 조이면 조여지게 돼 있죠,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크기는 지금 여기 밖에 음각으로 돼 있는데 20에서 22mm, 그죠? 20에서 22mm. 이 2mm 단위로 나오더라고요. 큰 것도 있어요. 뭐 100mm 이상 되는 거, 10c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. 120, 140짜리도 있고 160짜리도 있고 200mm짜리도 있어요. 좀 비싸서 그렇지. 근데 요게 뭐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.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20에서 22mm짜리인데 내가 요거를 어디에다가 좀 써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. 자동차 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죠. 그 조임새 의 특징은 뭐냐면 좀 세게 조일 수 있죠. 요거는 다른 거보다 다른 뭐 조이는 게 많이 있죠. 고무 호스라든가 이런 것들 끼워 놓고 이렇게 좀 조이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조여지는 그런 부품이죠.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냐?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쓸 데가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조그만 걸 쓸 데가 별로 없어요. 이걸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터보차저하고 배기관들 있죠? 뭐 발꿈총매 있는 쪽이라든가 뒤쪽에 배기구들 요런 데에 그 단단하게 쇠로 고정해야 되는 경우, 이게 꼭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일반 호수, 고무 호수들도 많이 있죠. 그 오일이나 액, 그 다음에 물, 부동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일류, 엔진 오일, 그 다음에 연료, 디젤 연료라든가 브레이크 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다 조여야 되겠죠. 연결 부위를 조여야 되는데 이걸로 조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럼 이걸 어디에다 쓰려고 내가 주문을 했느냐? 파워 스티어링 기어 오일관 이 약간 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게 뭐 의미 있는 정도로 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몇 방울 정도, 그러니까 그냥 둬도 괜찮겠지만 그래서 기름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주문해 본 거예요. 이게 이 부품에 대해서 또 연구도 좀 필요하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치밀하게 돼 있어서 2mm 단위입니다. 2mm. 이걸 돌려서 육각 머리를 돌려가지고 조이는 적합한 그 유격은 고작 2mm예요. 이게. 근데 상당히 강한 힘으로 버틸 수 있겠죠. 양쪽에 용접을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강한 그 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해놓고 나면 이게 뭐 풀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. 딱히 뭐. 그래서 이 파워 스티어링 오일관을 요걸로 좀 조이는 건 어떻겠느냐.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기어 오일관이
압력을 받기 때문에 특히 고압 쪽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많이 받죠. 거기에서는 웬만큼 붙잡고 있으면 터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. 쭉 빠져버리면 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겁니다. 브레이크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중요한 그 장치죠. 근데 기름이 없으면은 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. 그래서 요건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냐면, 거기에 슬리브라 그래가지고서 얇은, 그것도 스테인레스 관으로 꽉 조여놨단 말이에요. 압착식이죠. 압착 슬리브라 그래서 그걸 끼우고 그 관하고 를 압착을 해가지고 꽉 끼워놔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도 않고 또 느슨해질 일이 없거든요. 근데 그게 새는 것도 아니고 안 새는 것도 아니고 좀 귀찮다 이럴 때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리콘 같은 거 발라서 될 일이 아니에요. 이게 조금이라도 더 조여줘야 된단 말이에요. 조금이라도 더 조여야 돼요. 아니면 그 슬리브를 제거를 하고 관을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슬리브를 다시 끼울 수도 있지만, 슬리브를 다시 끼우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가야 되죠. 그 슬리브를 끼우는 도구가 있는데 커요. 좀 비쌉니다. 몇백만 원씩 합니다. 수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슬리브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조였을 때 좀 더 조여질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주문을 해본 거예요. 이게. 그리고 완전히 조여서 이게 뭐 더 이상 조여지지 않는다. 이 정도면 완전히 조여졌다. 이렇게 하려 그러면 끝까지 한번 조여보려고 그래요. 2mm 그 이상으로 조여서 이쪽을 좀 튀어나올 정도로. 그러고 나서 여기에 좀 조치를 해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겠죠. 원래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진동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풀려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이게. 그리고 스티어링 기어 쪽에는 뭐 그렇게 많은 진동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, 그걸 좀 해보고 싶어서 주문을 해봤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고무관을 좀 고정을 시키고 싶다,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싶다, 그럼 요걸 쓰면 됩니다. 아주 앙증맞죠. 큰 것도 있고 그런데 큰 거는 힘을 더 받겠죠. 그런 거는.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터보차저 쪽에는 160mm짜리인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. 120mm, 160mm. 그래서 그때 풀려고 하다가 못 풀었었는데 일 커지니까 그냥 중간에 멈춰버렸죠. 근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,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냥 풀면 됩니다. 풀었다가 다시 뭐 체결하면 되지,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. 자동차라는 게 뭐 별거 없죠. 잘 연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품들, 자동차를 만지다가 이런 부품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뭐 당황할 거 없고, 그리고 여기서 적혀져 있는 그 부품들 다 적혀져 있거든요. 웬만한 거는 규격이나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런 거를 사진을 잘 찍어두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뭐 소모품이든 부품이든 준비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20에서 22는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차 들어가지고 그 관 두께를 좀 재보고 해야 되는데,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. 오늘은 이 체결 부품을 소개를 좀 했습니다.